드디어 만났습니다. KGM의 액티언입니다. 쌍용차가 KGM으로 바뀐 걸 모르더라도 이 차의 이름은 기억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꽤 상징적인 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보기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최초의 쿠페형 SUV였고, 물론 지금 이 차처럼 보기 좋은 디자인도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디자인이라고 불리다가 BMW 엑스포나 벤츠 GLE 쿠페가 생겨나면서 최초의 쿠페형 SUV는 한국이 만들었다는 식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액티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디자인은 더 보기 좋아졌고 쿠페형 SUV 스타일은 꽤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보기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우선 아셔야 할 건 그 시절 액티언의 이름을 갖다 썼지만 액티언과는 그 어떠한 공통점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는 쌍용의 흔적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1.5L) 4기통 터보 엔진에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지만 세팅은 기존과 완전히 다릅니다.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굉장히 묵직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답답하지 않고 렉스턴 스포츠처럼 변속기가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이 덕분에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더 이상 수동으로 기어를 조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이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 솔직히 가장 기대치가 없던 옵션인데 무조건 넣으십시오. 한번 들어보면 이건 스피커에서만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밖에서도 우렁차게 들립니다. 농담이 아니라 감성만큼은 레인지로버 스포츠급입니다. 대체 차에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가장 안쓰럽게 느껴지는 게 토레스 차주들일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또 있습니다. 토레스 페이스리프트 모델까지는 어딘가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버튼을 없앴다고는 했지만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BMW를 보는 것 같습니다. BMW를 참고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계기판만 봐도 그렇죠. 이 덕에 장점과 단점이 한 가지씩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욕할 게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토레스를 살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액티언의 출시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KGM은 이제 막 차종 라인업을 늘려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략 15년 전쯤 현대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타페를 늘린 맥스크루즈가 있었지만 단종됐고, 엑센트를 해치백으로 만들었지만 둘 다 단종됐고, i30는 해치백과 외관 모두 있었지만 단종됐습니다. 이건 모델 라인업을 늘려가는 단계에 있는 회사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런 점에서는 딱히 우리가 뭐라 할 건 없습니다. 어차피 부품도 공유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선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거라서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좋은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는 검증을 해볼 차례입니다. 우선 오토월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스티어링 휠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더 이상 마주오는 차한테 욕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애플 카플레이 메뉴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공조장치를 조작하고 바로 애플 카플레이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에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겨찾기 버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이걸 폼 프로젝션 메뉴로 설정해 두면 공조장치를 조작한 다음에 그냥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애플 카플레이로 돌아갑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 상단 메뉴도 드디어 제대로 활용하는 느낌이죠. 컨트롤 기능이 모여있는 메뉴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액티브 사운드 기능도 여기서 바로바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단계도 바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물론 시승 내내 애플 카플레이가 말썽인 적도 없었고요. 저희가 말했던 문제점들이 모두 개선됐다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고, 솔직히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 시승을 하면서 이렇게 뿌듯한 건 또 처음이네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해냈다는 게 놀랍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동안 회사가 많이 시끄러웠던 건 사실이죠. 좀 많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디스플레이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좋네요. 물론 과거의 쌍용차가 가지고 있던 명성을 모두 부활시킨 건 아닙니다. 90년대처럼 멋있는 다카를 랠리 장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절 최초로 전방 장애물 감지 시스템을 장착하거나 최초로 USB 오디오 재생 기능을 탑재하거나 벤츠가 놀랄만한 결과물을 내놓았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액티언을 통해서 KGM의 방향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동차 가격이 무섭도록 오르는 동안 옵션 장난은 덜하고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서 판다는 거죠. 전기차는 100만 킬로미터를 보증하고, 액티언 같은 내연기관차는 5년 10만 킬로미터로 국내 최장 보증을 지원하고, 이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면 선착순 700대 한정으로 무료 반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브랜드에서 이런 전략이 있었나요? 이런 게 KGM의 새로운 전략이자 새로운 방향성으로 자리 잡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쌍용차한테 필요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대중적인 모델들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동안 쌍용차는 고급차들로 명성은 높였지만 점유율은 높여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신세가 됐고, 중국의 기술도 뺏기면서 오징어 게임의 배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 회사 아래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저렴한 차를 많이 파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그 깨달음을 잠시 잊고 있다가 온갖 오류로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린 거라고 봅니다. 그 결과물이 액티언인 거고, 이 차를 시작으로 토레스 픽업 트럭, 코란도, 넥스턴 풀체인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추가되면서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토레스한테는 미안하지만 비슷한 돈을 준다면 액티언한테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토레스 페이스리프트라고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쿠페라고 불렸었지만 쿠페스럽지 않은 측면 실루엣도 그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죠. 그런데 만약 이 차가 토레스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출시했다면 이 차는 분명 망했을 거고, 저희는 이렇게 친절하게 리뷰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차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에 출시될 신차를 굉장히 기대하게 만드는 차입니다. 그것만큼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요? 실내 디테일을 본다면 더 그렇습니다. 진짜 모든 게 반영됐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벤츠 스타일로 물리 버튼이 추가가 됐고, 여기 기어 레버는 BMW의 크리스탈 기어 레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이제는 BMW를 보는 것 같고요. 여기에 헤드램프 조사각도 더 이상 방탈출처럼 어렵게 조작하지 않아도 되고, 에어컨을 켠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공조장치를 이렇게 켠 다음에 여기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이 가장 기대되지 않았던 것 중 하나인데 가장 놀라웠습니다. 실제로는 4기통 엔진이 들어가지만 마치 들리는 소리는 8기통 엔진이 그르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이건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토레스보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토레스가 출시되고 렉스턴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부싱 개선을 비롯한 승차감 개선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는데 제 감이 맞다면 이 차에도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어딘가 가벼운 느낌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요철을 지날 때 진동을 얼마나 빠르게 상쇄하는지도 중요할 텐데, 네, 이 정도면 좋네요. 좋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맞습니다. 기본 사양도 거의 풀옵션 수준이죠. 그런데 다른 경쟁차한테는 있는 선택 옵션이 이 차에는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던가 프리미엄 오디오, 나중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파노라마 썬루프, 이런 건 100%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고객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가격이 오른다는 부담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KGM이 어떻게 차를 팔고 싶은지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프리미엄 옵션 선택지를 늘리고 대신 지금의 S7 트림보다 기본 사양이 적은 경제형 트림을 신설해서 2천만원 후반대라는 가격대를 하나 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선택 옵션이 늘어나서 가격이 오른다 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렴한 걸 원하면 옵션을 선택 안 하면 되는 거고, 진짜 가성비를 원한다면 2천만원대 트림을 선택하겠죠. 이 가격대에 이 정도 구성으로 나온 건 상당히 센세이션합니다. 도리어 옆 동네 차만큼 심각한 마케팅 실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앞으로 출시될 코란도는 분명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나올 거라서 지금 이 차를 사느냐 코란도를 기다리느냐 중에서 말입니다. 물론 굉장한 딜레마이긴 하지만 이 또한 취향 차이라고 봅니다. 도시명 SUV를 원한다면 액티언, 좀 더 정통 SUV다운 걸 원한다면 코란도를 기다려야겠죠. 솔직히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해졌습니다. 그랑 콜레오스의 판매량은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 차는 무조건 시승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승하는 순간 반하실 겁니다. 진짜 고민이 커지네요. 마침 회사차가 필요한데 이 차를 사야 할지 코란도를 기다릴지, 이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나를 알려줬더니 열을 해내버렸습니다.